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21일자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로 주제로 진행합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고 믿는 이런 주제로 진행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참석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후 엔터테인먼트에서 밥 우드워드 트럼프 F폭탄2와 오디오 공개 무기 시스템 논의, 이런 제목으로 그 야후 엔터테인먼트 뉴스로 나왔는데, F폭탄이라는 말은 제가 솔직히 처음 들어봐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미국 말에 그 욕할 때 쓰는 그 포크, 퍼킹, 이런 거에 그 얘에다 폭탄을 그 붙인 용어니까 좀 뻥 치는 거 뭐 이런 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용어 같아요. 여기 그 김정은이하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일부러 그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푸틴과 시 부주석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 했는데, 김정은 얘기는 그 인터뷰 내용에 밥 우드워드라는 분이 뭐 언론가인데 그 인터뷰한 거를 좀 녹음을 해서 공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정치가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사담 같은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인터뷰에. 그래서 그 여기 그 트럼프는 자신이 다른 지도자들과 보다 권위주의자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무슨 권위주의자를 내세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권위주의 통치를 한다는 게 이제 독재를 요즘 순화해서 권위주의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푸틴과 그 이 시진핑이 권위주의 통치자들이고 실질적으로 독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과 자기는 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칠고 비열할수록 저는 그들과 더 잘 어울려요 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이거 뭐 무기 시스템 해가지고 정색을 해서 봤는데, 엔터테인먼트 뉴스니까 좀 흥미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뻥치는 거 이런 성격의 뉴스였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뻥 같기도 하지만 미국이 뭔가 그 숨겨놓은 무기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TVN 어쩌다 어른 등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제가 가끔 가끔이 아니고 심리학 책을 좀 여러 권 사서 봤는데, 뭐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그 다음에 뭐 행동 경제학 책도 사봤었고, 그 다음에 뭐 진화심리학, 뭐 이런 뭐 심리학 분야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허태균 사회심리학 교수하고 김경일 인지심리학 교수의 어떤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 TVN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밥으로 안부 묻고 밥으로 인사하는 식사의 민족.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처음 그 시작이 이거로 해서 그런데, 호남 지방에서 인사는 이제 그 서울에 살더라도 호남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형님 식사했습니까?
이거의 억양은 저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뭘 하는데 그 억양을 저는 어, 이 흉내를 못 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에서도 제가 일을 해봤는데, 예, 보통 이제 반말이니까 밥 먹었는가? 밥 먹었나? 뭐 이런 거죠. 이게 답변에 그게 그냥 그게 인사말인 거예요, 인사말. 예. 그래서 안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음, 뭐 내가 한턱 쏠게란 건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그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소통의 언어, 그 다음에 빈도와 정도의 차이, 뭐 이런 제목으로 조금 그 어려운 용어들로 쭉 소개했는데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해가지고 뭐 6가지로 해서 6개 테마별로 쭉 그 6번인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몰아서 압축해서 그 TVN에서 그 유튜브에 뭐 올렸는데 이제 그 또 압축된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 사회과학 분야는 이제 이 심리학을 사회과학 분야라고 보고 유사과학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 심리학을 그리고 이제 그 이 과학의 발전 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분류하는 것은 에, 수준 1단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 얘기한 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단계는 상관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따지는 건데, 심리학에서도 물론 저는 이게 에, 이런 그 발전 3단계로 해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과 주체성 중심으로 얘기할 때 서열 중심의 대한민국 관계성과 주체성이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주인공이 누군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본도 서열사회인데 조직 내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 한국도 서열사회인데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뭐 근데 왜 중국은 뺐냐 이게요. 중국이 관계를 또 관시해가지고 이제 한참 우리나라 그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고 할 때 뭐 관시 해가지고 했는데 한마디로 중국 아새끼들이 얘기하는 관시는 공산당한테 잘 보이면 된다. 그런 거로 저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언어 차이, 그 소통 언어 뭐 이런 건데 남자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100%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긴 사회생활로 하기 때문에 언어 차이가 좀 있다. 근데 모계 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다 좀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 복합 유연성이라는 거 참 어려운 용어들을 들이대고 있는데, 비현실적 낙관주의로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상대를 미워할 만큼 악화된 갈등. 이게 요즘 우리나라 그 사회인데, 이게 그 심리적 특성에서 그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런 건데, 이걸 뭐 심리적 특성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갈등이 그 당연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해결책들은 뭐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 우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둘째 중에 혁신가가 많은 이유 뭐 이런 거를 자원 이 복합 유연성 뭐 가족 확장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갖다 맞추는 것 같습니다. 분류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너무나 물질적 가치의 사회가 됐다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화 되면서 물질주의는 오히려 서구에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요즘에 서구의 중산층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그 정신적인 측면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은 물질적으로 그돼 있다는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적절한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복합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기준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거가 이제 그 한번 나왔는데 이게 복합 유연성에서 나와 떼는 거에 설명하는 그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이 법원의 그 사고방식, 판사의 사고방식과 일반 사람들이 확실히 그 저기 그 예를 들어서 강간범이라든지 살인범이라든지 이런 게 명백히 다 그 경찰 수사에서 이미 나오고 보도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유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뭐 틀릴 수는 있다. 사법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또 복합 유연성에 갖다가 다 그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그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어떤 순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차원에서 여기 얘기했는데 사회 갈등 지수가 2위다 전 세계적으로. 참 이게 그 안 좋은 거죠. 솔직히 안 좋을 건데 사회 체계를 가족성 속성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특성의 한국인이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속성이라는 건 못 바꾸는 거냐? 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 과학적인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속성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이 교양방송이었는지, 저는 좀 의문시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뭐 먹방을 보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포기 없는 선택은 없다 하면서 이건 인지심리학적 교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데 하이 리스크 테이크라고 제가 좀 말을 붙여봤고요. 저 같은 편집증 환자는 어디에 편집증 환자냐면 이제 슬프 퇴계의 편집증 환자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떤 나라든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세뇌되어 가지고 다 행동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세뇌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범주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경험이 주는 거를 저는 끝없이 그 제 콘텐츠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소시오패스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보면은 경제적 손실을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국민이 슬픔에 빠져도 손익을 따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를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성향으로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많은 정치인과 기업이 소시오패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로 좀 실질적으로 그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또 홍보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보완책으로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교가 56.1%가 해서 우리나라가 그 지배 종교가 사라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무교가 그냥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500년 동안 유교에 묻혀있던 나라긴 합니다만은 그건 양반 세력들 얘기고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무속신앙이 그 좀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더라도 사실은 불교가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불교 대성정 뒤에는 꼭 삼신각이 있거든요. 그 삼신이라는 게 하늘, 땅,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삼신을 상징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요즘에 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요. 그 무속신앙이라는 게 그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문하고 연결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거하고도 관심이 깊은 거고 천문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분류의 그 단계에서 끝난 거지만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저는 무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민속 신앙, 무속 신앙 또 이런 것도 곁들여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냥 그 유교란 것은 그냥 생활 문화화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유교도 이제는 써먹을 데가 없고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이 현대 자본주의하고 세계화되는 시스템 내에서는 뭔가가 이 지배 종교로서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현재 상태로 이렇게 그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이 뭐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하지 않는 질문 왜 그런데 그러면 따져 묻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그 원인 결과 설명에 대한 논리 교육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리학도 좋지만은 논리 교육을 나는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좀 말씀드리면서 이 장을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뭐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버몬트 유권자 노예제도 폐지 발의안 제2호 결정 해가지고 AP 킴벌리 크루엣이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제 노동을 하는 게 이제 노예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려면은 최저 이 시급이라도 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제 버몬트 유권자들이 그 자기네들 그 주 헌법을 뭐 개정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 F-16 메인터너스 정비사령관 한국 기지에서 해고. 어, 에어포스 타임즈 레이첼 코엔의 기자의 내용인데요. 군산에 이제 뭐 미군 공군기지가 있고 그 공군기지 주변에는 또 그 해양 감시를 하는 우리나라 육군들이 그 이 해안 초소 감시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역할도 군산에는 많습니다. 군산 비행장은 직접 제가 가보질 못했고 그 군산 새로운 그 신산업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 무슨 만이죠? 그 새로 생긴 거기를 한번 그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같이 한번 제가 그냥 직접 운전한 건 아니고 타고 달려본 적이 있는데요. 신뢰 상실로 인해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럼 신뢰 상실이 뭐냐?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그 공고는 안 밝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그 6월 10일에 지휘를 맡아서 1100명의 직원과 연간 240만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는 공군 대령이다. 제8 정비 단장인 제이버츠 대령, 버츠 대령이네요. 그는 43대 전투 부대를 위해 매일 비행과 정비 작업, 중급수군의 정비 부품 수리 및 정비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왜 해고됐는지는 한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그렇게 왔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한국 기업과 무슨 또 그 관계가 있나 뭐 이런 또 걱정이 또 앞서요. 우리나라가 뭐 미군 물자도 많이 빼먹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옛날에 실질적으로 그 미제 좋아했을 때부터 그 해방 후에 미군 기지에서 뭐 물건 빼서 이제 그 먹고 사는 거로 돈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괜히 걱정되는 그런 뉴스네요. 비밀스러운 B-21의 공식 공개는 공군의 차기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가 12월 2일 캘리포니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B-21이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이 전투기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저는 이런 데를 또 처음 들어봤는데 유명한 데가 따로 있죠. 지금 어디 생각은 안 나서 그렇지만은 이게 1988년에 B2 스피릿이 공개된 이후에 뭐 38년 만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공개되는 게. 그리고 야후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지명 수배 중인 테라 CEO 도건 싱가포르를 떠나 두바이를 거쳐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날아갔다는 제목으로 데니 파크라는 이 작성자가 쓴 글이 야후에서 계속 한 달 가까이 고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을 좀 두둔하는 그런 기사 내용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자기가 압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에인드라는 팟캐스트 진행자인 로라 씨는 테라 붕괴 이후 테라폼의 랩의 공동 설립자 도곤을 인터뷰한 후 그녀의 영속적인 감상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고는 현재 서울 한국 쪽에서는 이 체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화포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했는데, 인터뷰한 로라 신이라는 사람은 조금 옹호하는 약간 그런 뉴스의 인터뷰를 했다고 데니 파크라는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또 근데 암호화폐가 이게 매우 참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이 북한하고의 어떤 거래, 이게 요즘 뭐 쌍방울 등하고도 뭐 되고, 이 쌍방울의 자금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암호화폐 뭐 이런 게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자살한 자살 당한이겠죠. 박원순 씨하고 현재 뭐 이재명 씨도 여기에 무슨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확실히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의 중국을 탈출한 기자는 해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현재 아주 유명했던 이 조사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왕주한이라고 중국에서 망명해가지고 현재 일본에서 돈도 없이 이 팟캐스트가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언론은 군대와 같아졌습니다. 당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도구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중국 언론이 꼽히던 시절이 이제 당시라고 얘기인데, 중국 언론들은 왕 씨가 말하는 황금 시대의 정점에 서 있었다. 서방 언론들과 티베트와 대만을 이야기한 당시 지도자인 장점인과 부패와 싸웠던 강경하고 개혁적인 총리 주둥지가 이끄는 동안 탐문 저널리즘은 번성했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자유로운 언론이 맛을 봤었는데, 우리 시진핑 엉아가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뭐 3기가 확 실시되는 모양인데요. 이러다간 또 뭐 죽기 전까지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언론이 군대와 같아지고 자관 꼭두가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다면은 비교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언론은 그럼 자유스러운 거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 리콜에 대한 뉴스도 나오지만은 또 이 신형 그랜저 같은데요. 이게 현대차의 놀라운 신형 플래그십 세단은 제네시스가 누구라고 말할까? 이 제네시스는 현대는 한국과 다른 세계 시장을 위한 새로운 세단인 그랜저를 공개했는데, 이게 국내 뉴스에서도 예약이 됐는데 뭐 한 1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아제라로 판매되던 현대차의 대형 세단의 진화이다. 멋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제네시스 럭셔리 모드에 적합해 보입니다. 해가지고 내부 뭐 이렇게 나와서 또 현대차를 좀 홍보해주고 있네요. 감사한 일이죠. 돈 받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달러화가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마켓워치 비비안 루첸일의 기자 가지고 올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확실한 승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 통화다. 기축통화니까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마켓워치란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려니까 이게 돈 내라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가끔 옛날 한국 사진을 또 올려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70년대라는데, 뭐, 요즘 2020년대만큼이나 아주 그냥 귀여운 우리 그 꼬맹이, 그 소녀가 우산을 쓰고 있는 모양이 어떻게 찍힌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거는 요즘에 그 상하이 이 락다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출입을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하는, 이거 공무원인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상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불만의 얼굴이 팽배하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팔짱 끼고서 진짜 뭐 못마땅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내 사람들 통제해가지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런데도 이제 반 시진핑 그 프랭카드가 걸리고 화장실에서도 독재 반대 이런 낙서가 보이고, 이제 지금 뭐 옛날 우리나라 그 독재 말기에 헛던 그런 그 조짐들 같은 게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 그 알코아라는 그 회사가 주가도 팍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도 떨어지고, 알루미늄 가격도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츠 아나냐 바타차랴, 발음하기가 받침도 없는데도 좀 에, 발음하기, 이거는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알루미늄 휠 공장의 사진을 보여줬네요. 요거는 이제 이 알루미늄 가격이 형성되는 LME 시장,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의 약자죠.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그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가격도 이제 그 주가도 팍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3분기 그 6천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고 그러니까 3분기에만. 그리고 이제 이 영업 잠정 실적을 빨리빨리들 내주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증권, 그다음에 그 TCK라고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인데, 이 현대차는 그 영업 비용이 더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TCK라는 데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그 영업 비용이 그 매출 증가보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한미 반도체라는 것은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 비용은 더 줄여가지고 매출이 줄을 때 그 영업 비용도 더 줄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은 거꾸로 12.3%. 3분기 께 나오면은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 증권은 보통 제가 스루프트에게는 제조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재무 그 평가 지표가 또 궁금해져 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거를. 요거는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분석한 내용을 별도로 또 방송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21일자 스루프 타임즈 내용이 좋았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